네, 안녕하세요. 어젯밤에 영상을 사실 만들었는데, 이제 라이브 방송, 멤버십 라이브 방송이 좀 얘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그 영상을 올릴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이미 미장은 시작이 돼버렸고요.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 일본 환율,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슈팅 자리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실제로 슈팅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일본 환율이 1% 정도, 그러니까 미국장 시작하기 전에요. 1% 정도 상승하고 있었어요. 엄청난 상승이죠. 이 위치에서. 그래서 꽤 많은 슈팅이 나왔고, 더불어서 우리나라 환율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어지간하면 뚫을 수도 있는 그림이거든요. 굉장히 좀 아슬아슬한 상황. 이거는 양봉 마감을 했네요. 이건 뚫을 수도 있어요. 이런 위치에서. 그래서 이게 빨리, 여기서는 어쨌든 저항이잖아요. 차트 분석상으로. 그래서 이게 빨리 떨어져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또 중요해요. 뭐 당장 환율이 오르면 당연히 증시에 문제가 생기죠. 지금 금리와 관련돼서 환율 차트를 보는 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닌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과열되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도 어떤 투자 대상이라든지 빠르게 상승을 하면 어떤 사건이 생긴 거고, 그 사건이 좀 진정이 되면 그 빠르게 오른 자산의 가격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밤에 보니까 미국 증시가 역시나 금리 관련된 이슈가 터졌더라고요. 어제 나스닥 선물 지수가 갑자기 상승을 하는 거예요. 한 0.7% 정도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렇게 상승 나오는 거 분명히 호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파월이 금리를 뭐 이번만까지만 좀 올리고 그다음에 좀 속도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미국 연준도 압박을 받으려는지 모르겠는데 뭐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죠. 시장 눈치를.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쨌든 상승이 멈췄고, 특히나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 폭락하는 건 안 반가운데 엔화가 폭락하는 건 반갑죠. 그래서 여기서도 폭락을 한 다음에 안 죽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폭락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더 오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마저 하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폭락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폭락과 슈팅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열된 상태고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요.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나스닥 차트인데, 나스닥과 그리고 다우 그리고 S&P 500, 제가 다우 지수 이 말씀 드렸죠. 여기서 이거 뚫는 거 중요하다고 제가 선을 딱 그어놨는데, 이거 뚫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평상시 수급의 2배와 그리고 호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상황으로는 지금 이 단기 저항을 뚫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호재가 발생을 해서 단기 저항을 강하게 뚫었습니다. 아주 의미가 있죠. 바닥에서, 쌍바닥에서도 강한 반등과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강한 저항대를 또다시 돌파했다는 건, 이건 수급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투매 기간이 충분히 많이 흘러왔었고, 이 이후로 상승하는 이런 흐름은요, 지금 바닥에서는 기술 반등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술 반등을 찍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간다, 그건 아직 모르죠, 당연히. 근데 그거 얘기가 아니고, 기술 반등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상승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 겁니다. 이 흐름으로 봤을 때 다우지수가, 자,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지금 2.8% 정도 나왔거든요, 이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바닥권에서 싸다 해갖고 일시적으로 매수 들어올 수 있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깨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크게 벗어났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겨도 깨지 말아야 될 자리를 안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바닥을 찍고 나서 강반등은 방어의 어떤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방어의 효력과 더불어서 지금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밑으로 깨기까지 거리가 꽤 많이 벌어졌고, 그리고 시장을 계속 압력을 줬던 악재가 뭡니까? 네, 금리 인상이죠. 그러니까 이거 다 정치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미국 사람들은 미국 주식에 굉장히 많이 투자합니다. 뭐 이게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적으로 랠리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식을 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 주식 투자에 대한 그 참여도가 더 높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시장을 망가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는 기본적인 그 성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가 이렇게 까불고 있는데도 막
조치를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식을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여론상, 분위기상 국민들이 주식시장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도요, 이제 국민연금을 내시죠. 그래서 아마도 압박을 받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눈치를 보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눈치를 보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한 번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 약간 그런 맥락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을 계속 교란하고 무너뜨렸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소식이 좀 완화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제는 좀 눌림에서 해방된, 누르나 악재에서 악재가 뭐 소멸까지는 아니지만 또 말장난을 걸 수도 있지만 당장에서는 또 말을 번복할 리는 없죠. 그리고 여론도 이제 알거든요.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안 멈추는 거지 금리 인상이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인식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어제 유의미한 상승 중에 하나가 반도체 지수예요. 반도체 지수. 이거 삼성전자와 또 흐름이 연관이 있거든요. 반도체 지수가 계속적으로 무너졌어요. 근데 반도체 산업 자체가 앞으로 시장에서 계속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무너지고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멘텀 자체가 꺾였다라는 건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 전에도 사실 강반등이 나와서 반갑긴 했었는데 이게 지난 10월 초였네요. 근데 이제 바닥을 좀 깊게 찍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제 상승폭이 꽤 괜찮았습니다. 단기 저항을 일단 뚫었고요. 앞에 매물을 한번 소화를 해줬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열려 있어요. 환율이 슈팅 나오는 그런 똑같은 원리처럼 지금 자리에서도 좀 의미 있게 뚫어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내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내 어떻게 이렇다 할 추세를 상승시킬 만한, 전환시킬 만한 반등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나올 타이밍도 뭐 서서히 됐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뭐 계속 앞으로 간다, 뭐 뒤로 간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력 마음이고,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냐, 정치권에서 지금 러시아한테 더 압박해서 시비를 걸면 그럼 증시가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정치권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뭐 사이좋게 지는다? 또 그거 걸어갖고 또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 자체가 의미가 없고, 기술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맞아요. 어떤 투자 대상이든지요, 마냥 밑으로 내려가는 건 없어요. 주구장창. 왜? 가치라는 게 있으니까. 분위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어요. 야, 분위기 안 좋은데? 지레 겁먹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물론 그럴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맞지만 실제로 여러분 과거에도요, 이 정치권이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전쟁 날 가능성 검색해 보시면 이 사람이 뭐 10년 전에도 한반도에서 몇 년 안에 전쟁 난다, 또 뭐 7년 전에도 한반도에 몇 년 안에 전쟁 난다, 또 뭐 2020년도에 한반도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한때 또 유행했던 게 김정은 건강 이상설. 건강이 문제가 있을만 하죠. 그 자리가 엄청, 그 독재자란 자리는요, 굉장히 그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역도 두고 이제 가짜 김정은들도 두고 그러는데 이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나 봐요. 아무튼 근데 살아 있잖아요. 그쵸,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건, 또 시장이라는 건 어떠한 변수가 작용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좀 지나서 가치가 이제 좀 남아있는 회사들은요, 분위기가 좀 잠잠해지면은, 야, 뭐야, 지금 뭐 위기인 줄 알았는데 좀 괜찮네? 이 분위기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상 막 빡세게 압박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헝다그룹도 무너진다. 근데 헝다가 무너진다 했는데 1년 동안 별 문제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야, 괜찮은 거 아니야? 이제 긍정론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당장 한 방에 분위기를 전환시킬 수 없어요. 그 분위기 전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언론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돼요. 미국 CNN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주요 언론까지 홍보를 막 해줘야 됩니다. 이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그게 분위기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승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일단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의 분위기는 뭐다? 경기 침체 프레임을 계속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서는요, 전고점 못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가 전고점을 뚫고 간다?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요, 지금 방금 금리 완화 이런 메시지를 또 던졌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좀 괜찮은 거야, 약간 이런 희망적인 어떤 소식들이 들리면 그때 기술 반등이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처럼 더 좋은 소식이 있으면 주요 저항을 뚫으면서 강하게 반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 반등을 어느 정도까지 이런 범위 안에서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이 예상된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탈출할 수 있으면 현금을 확보를 하란 말이에요, 이때. 왜냐하면 이 경기 침체 프레임을 언제까지 끌고 갈지 모르거든요. 이 웃긴 게 뭐냐면,
경기 침체 프레임 지금 잡고 있다 갑자기 내년 돼서 뭐 장밋빛 전망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다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전 세계 공장들이 지금 미국으로 또 몰려들고 있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미국의 고용이 괜찮아질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떻게 미국 고용률을 낮춥니까? 금리를 뭐 올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다 코미디고 웃긴 건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 단기적인 심리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적인 심리가 상승 모멘텀 전고점을 뚫고 이걸 좌우하지 않는다. 이걸 좌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력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해서 지금 이렇게 돼서 언론에서 얘기해서 세력이 수급을 빵 쏘고 상승하면 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구나. 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그렇게 또 포장이 돼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가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뭐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돈 벌게요. 그게 아니죠. 다 기사가 나중에나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보시라는 게 아닙니다. 차트의 원리를 분석하시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게 있어요. 변치하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이 변치하는 원리는 어디에 비롯된다?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매물대 이걸 좌우되는 게 전부예요. 주식은요. 그리고 나서 주요한 저항을 어떻게 뚫어야 된다? 호재와 수급으로 뚫어야 돼. 지금 호재와 수급으로 뚫었죠. 이러면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아직도 잘 모르겠죠. 지금 아직 분위기가 싱숭생숭하잖아요. 하지만 차트 원리상 기대감, 그러니까 재료죠. 재료와 그리고 수급으로 돌파하면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원칙대로 뭐 합니까?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어디서 깨야 돼요? 올라온 자리를 다시 빠꾸하면서 깬다? 그럼 손절을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앞에 미래를 다 예상할 수 없어. 자, 그런데 하지만 큰 그림을 또 예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아주 큰 그림.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눌러도 가는 거. 뭐 지금에서 지금 가는 거. 이런 큰 그림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바이오 섹터, 항암 섹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메타버스, 그리고 방산, 그리고 곡물. 이런 섹터가 다 앞으로 상승이 나름대로 보장되어 있는 섹터예요. 타이밍 문제죠. 세력들이 언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올릴 거냐. 그 문제지 결국은 얘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큰 시나리오와 틀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수급과 재료를 분석해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손절은 언제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대를 줬던 주식들이 주요 라인을 이탈할 때는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손절하기 싫다? 그럼 애초에 좋은 회사를 그냥 처음부터 가져가고 주가가 내려갈 때 매수하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